안녕하십니까. 요즘 GPI MT103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곳곳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인스티튜션이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송금이나 이런 방법에 쓰는 캐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GPI MT103로 크레딧을 줘가지고 콜펀던스 뱅크에서 리싱 뱅크로 보낸다든지, 또 RMA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바로 MT103 원웨이 캐스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처음부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리시버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뭐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하나은행에 GPI MT103를 보냈다고 프로바이딩 샌더 쪽에서 일단 카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리시버는 이 카피를 가지고 리시빙 뱅크 하나은행 확인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은 반드시 스위프트가 도착하면은 뭐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MT799도 그렇고 76도 그렇고 스위프트가 도착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통지를 해줍니다. 뭐 간혹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뱅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피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 카피를 내준 것을 홀딩하고 리시버에는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리시브가 정당한 절차에서 이 스위프트를 받게 되는데 은행에서 카피를 못 받을 경우에는 프로바이더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리시버 뱅크에서 뭐 컨펌을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보내는 은행에 샌딩 뱅크의 오피셜 디테일을 확실히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바이더 쪽에서 먼저 하드 카피 먼저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하드 카피가 제대로 접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P라든지 어드미션 P라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이 프로시저를 진행하자, 799를 진행하자, 760을 진행해서 하드 카피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드 카피가 뱅크 본디드 커리어로 인해 가지고 샌딩 뱅크에서 리시빙 뱅크로 왔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씩 일반적으로 노멀 페덱스나 노멀 DH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뱅크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보내준 뱅크 오피셜하고 리시빙 뱅크끼리 이러한 연결이 안 된다든지 또 대화가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이 그대로 돌려보내지거나 은행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리시버 입장에서도 답을 하기 전에 프로바이더 샌더에게 왜 이쪽 리시빙 뱅크에서 확인이 안 돼도 그래 보냈느냐든지, 아니면 본디드 커리어가 아닌 뱅크 본디드 커리어 아닌 걸로 보내야든지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199라든지 이런 걸로 컨펌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799로 보내고 760으로 보내고 하드 카피는 나중에 리시빙 뱅크 키핑하고 있다가 내주는 쪽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PI MT103에 있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더는 보냈는데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내 뱅크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뱅크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스위트 카피를 안 내준다든지, 또 받았더라도 이 스위트 카피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통지를 꼭 해줍니다. 이거는 뱅크의 리갈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블랙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까만 페이퍼에다가 흰 글자 다 찍는데, 여러분 블랙 페이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블랙 스크린 실제로 은행의 뱅크 스크린에서 뱅크 투 뱅크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일반 이것이 노멀리하게 일반 리시비에게 뱅크 밖으로 나올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 뱅크 오피셜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GPI MT103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주는 샌딩 뱅크의 카피라 그래가지고 뭐 오른쪽에 레포 같으면은
뭐 바코드도 붙어 있고 은행 마크도 왼쪽에 은행 마크도 붙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다 무엇인가 하면은 실적인 샌딩뱅크에 보내진 카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이 질 나쁜 프로바이더들이 자기들의 컴퓨터 안에 넣어 놓았는 스위프트 카피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은행에 보여주기 위한 드라프트,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드라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스위프트를 이렇게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시고, 샌딩뱅크의 카피가 제대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는 트랜잭션 코드 넘버가 딱 있습니다. 그 코드 넘버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스위프트 경로로 해서 GPI 경로에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트랜잭션 코드 넘버는 한국의 어느 뱅크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쇼텀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질 나쁜 프로바이더들이 자기들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데에서 카피를 빼가지고 여러분이 보내는 이러한 것들은 트랜잭션 코드 넘버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 은행에 가도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동료들도 있고 속에 좀 외국인도 이럴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꼭 보면요, 어느 외국에서 뭐 가까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일이 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왜 안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국제금융에서 엑스맨이라 그러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의심을 갖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프로바이더 사이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리얼 프로바이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엑스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리싱 뱅크에서 오지 않았다 하면은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샌더가 보내준 카피라 하는 그것은 뭐냐? 샌더의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이러한 은행의 Q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넣었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드라프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은행에 가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잘 구분하셔가지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더에 대한 디테일을 확보하고, 프로바이더가 직접 컨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GPI MT103는 성공할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MT103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인터미디어 뱅크를 세운다든지 코리스폰던스 뱅크를 세운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